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바삭소리 김 실장입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올림픽대로에서 차가 엄청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사고가 나 있더라고요. 일단은 사고 영상을 한번 봐볼게요. 이게 건너편에서 이렇게 사고가 났는데 이렇게 보시면 맨 앞차가 있고 두 번째 차량, 세 번째 차량. 가장 흔히 발생을 하는 삼중추돌 사고예요. 근데 이제 이 삼중추돌이 어떻게 난 사고이냐가 첫 번째로 확인이 돼야 돼요. 보통의 삼중추돌 사고 같은 경우는 맨 앞 차량, 이제 1번 차량이 있겠죠? 그리고 2번 차량, 그리고 3번 차량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번 차량이 2번 차량을 추돌을 하고 2번 차량이 1번 추돌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3번 차량이 앞 두 차량 모두 다 차량 파손된 것도 수리를 해주면 되고, 사람도 다쳤다면 다 치료해주면 되고, 3번은 자기 거 자기가 다 처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어떤 사고가 있냐고 하면은 2번 차량이 1번 차량을 추돌을 하고 그 추돌한 거를 3번 차량이 또 추돌을 한 경우, 사실 이게 가장 복잡하긴 해요. 첫 번째 사고 같은 경우는 그냥 3번 차량이 모두 다 보상을 해주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근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냐면 1번 차량의 뒷부분 파손된 거, 이거는 2번 차량에서 보상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차량 앞부분이 파손이 된 거, 이거는 자차겠죠. 자차 없으면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리고 2번 차량의 뒷부분이 파손된 거는 3번 차량이 보상을 해주고, 3번 차량 앞부분이 파손된 거는 자기가, 이게 대물 기본이에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이 뭐냐면 1번 차량하고 2번 차량하고 충돌은 되게 경미하게 한 거야. 그냥 살짝 갖다 톡 갖다 박은 거예요. 그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근데 3번 차량이 갔다가 뒤에서 세게 여기를 갖다 박으면서 얘가 더 부서진 거죠. 사실 이런 문의도 굉장히 많이 받았었어요. 첫 번째 사고에서 얼마큼 파손됐고 두 번째 사고에서 얼마큼 파손됐으니까 그걸 비율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거를 첫 번째 사고와 두 번째 사고의 그 기화한, 그리고 파손된 부품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현실적으로 구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사고가 났을 때는 이렇게 처리를 하자라고 그냥 서로 약정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억울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좀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에 설명할 건 이제 대인이죠. 대인 같은 경우는 1번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는 2번 차량이 추돌을 하고 3번 차량이 추돌을 또 해가지고 두 번의 충격을 받은 그런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 차량과 3번 차량이 반반씩 부담을 해서 1번 차량 부상자를 치료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헷갈리는 게 이제 2번 차량 운전자거든요. 2번 차량 운전자 같은 경우는 내가 먼저 앞차를 갖다 박아서 1차적으로 먼저 부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3번 차량이 또 나를 충돌을 하면서 2차 부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앞차를 박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나의 부상, 이거에 대한 치료비는 내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보험사에 자상이나 자손 담보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서 처리를 하게 되고, 만약에 이 두 가지 담보가 없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발생하는 치료비의 절반을 내가 부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여도 사건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3번 차량 같은 경우는 2번 차량 부상자에 대해서 50%를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번 차량 같은 경우는 두 차량 보험사로부터 100%의 보상을 받고, 2번 차량은 내가 50%, 그리고 3번 차량으로부터 50%, 3번 차량은 그냥 자기가 다 100%. 그래서 이렇게 대인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도 또 문제가 생기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차량은 되게 경미하게 충돌했는데 3번 차량이 그냥 와서 박아버리는 바람에 파손이 더 커지고 충격도 더 컸단 말이죠.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기여도 감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주장을 해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보험사랑 서로 좀 협의를 해야 돼요. 협의를 해가지고 뭐 7대3이나 8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첫 번째 충돌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상을 당했고 두 번째 충돌로 인해서 어느 정도 부상을 당했다, 이거를 비율을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건 의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실무적으로 그냥 5대5로 처리를 한다 하고, 경중 특별히 따지지 않고, 너무 현저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담당자랑 서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7대3이나 뭐 8대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 번도 그런 케이스를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5대5로 정리를 한다. 그래서 다중추돌 사고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첫 번째 운전자가 충격이 꽝이냐
꽝꽝이냐 따라서 2번, 3번 차량이 어떻게 보상을 할지가 결정이 되고, 만약에 꽝꽝 같은 경우는 2번 차량 같은 경우는 기여도가 적용이 돼가지고 50%는 내가 부담을 하는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고가 난 경우에는 2번 차량 같은 경우는 자상이 있으면 자상에 접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게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발생한 치료비의 50%를 내가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 차량 같은 경우는 자상담보가 있으면 자상에 접수를 하셔서 사건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중추돌사고 같은 경우는 이런 대물이나 대인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안내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동승자라든가 3중 추돌 사고를 떠나서 이제 4중 추돌, 5중 추돌, 6중 추돌 이런 사고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여부가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좀 안내를 해드렸으니까 이 내용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사건이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시면 보험사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라는 걸 또 알게 되실 거예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사건 또 진행하시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